어느 가을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카페 벨라의 유리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종수, 87살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여미고 한참 동안 카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젊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커플,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종수 노인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점퍼의 소매는 해져 있었고 청바지 무릎 부분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10년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밑창이 닳아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었지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 순자가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1,000원짜리 지폐 4장이 전부였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이 그것뿐이었지요. 종수 노인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에스프레소 향과 빵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면은 흰색과 민트색으로 깔끔하게 칠해져 있었고 천장에는 세련된 조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편의 강민주 사장, 43살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종수 노인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환영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지요. 종수 노인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두과자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강민주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호두과자가 개당 5,000원인데요. 종수 노인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그는 1,000원짜리 4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혹시 여기 자선단체 아니에요. 강민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위의 돈을 손가락으로 밀어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가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 하시잖아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20살 정도의 여성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수 노인은 몸을 굽혀 떨어진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귀까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지갑에 넣고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작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종수 노인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1951년 겨울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 그는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참호를 지켰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있었지만 존엄은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지요. 전쟁이 끝나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막노동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낳아 키웠습니다.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봤지요. 그러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윤서아, 좋은 집안의 따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순자가 반대했습니다. 민혁은 집을 나갔고
2010년 겨울 택배 트럭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흘렀습니다. 종수 노인과 순자는 늙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순자가 쓰러졌고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종수 노인은 카페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밀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한복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39 정도로 보였습니다. 종수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카운터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군번줄로 엮은 팔찌였습니다. 아들 민혁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손님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여인이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한복 재킷의 고름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강민주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아야 하나요? 강민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 이건 저희 가게 방침이에요. 방침이요? 여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함이 섞인 웃음이었지요. 방침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저도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했어요. 배웠죠.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만든다는 거요.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두 과자 2개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주세요. 샌드위치도 하나 추가할게요. 강민주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결제 소리가 삑 울렸습니다. 여인은 종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창피를 당했습니다. 폐가 아닙니다. 저도 배가 고픈데 혼자 먹기 뭐해서요. 같이 드실래요? 종수 노인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종수 노인은 호두 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과자를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시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힘드셨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수 노인은 샌드위치를 다 먹었습니다. 배가 조금 불렀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여인의 시선이 노인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손목에 낡은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군번줄이었습니다. 녹슨 철사를 엮어서 만든 팔찌였습니다. 중간에 작은 은빛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팔찌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 팔찌. 아, 이건 말입니까? 종수 노인이 팔찌를 어루만졌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쓰던 군번줄로 만든 거죠. 그 아이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다며 평생 차고 다녔어요. 민혁이, 박민혁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 그 아이를 아십니까? 저예요. 윤서아, 민혁 오빠가 사랑했던 사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종수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서씨였군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민혁 오빠는 목이 메었습니다. 종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입니다. 택배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쫓겨났지요. 장례식에 가셨지요? 어머님께서 절 들여보내주지 않으셨어요.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내가 너무 슬퍼서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종수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혁이가 집을 나간 건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너무 좋은 집안 딸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이가 평생 주눅 들고 살 거라고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날 때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아는 빛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빛을 가릴 수 없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혁 오빠는 끝까지 절 생각했구나. 아, 네. 죽기 전날도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수 노인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이 팔찌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 먼저 가면 이걸 서아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고. 서아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종수 노인은 가만히 앉아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후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종수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병이 심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집을 팔았지만 부족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종수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음식 고마웠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어르신, 가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 좀 더 해요. 순자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요. 15년 동안 저는 도망쳤어요. 민혁 오빠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서 도망쳤어요. 이제는 마주하고 싶어요. 종수 노인은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인생의 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 앉은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수 노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가로수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민혁이 남긴 사랑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아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따라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서아는 종수 노인을 따라 10분쯤 걸었습니다. 노인은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지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종수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기에 모자랐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계단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왜 따라오셨습니까? 병원에 가시는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민혁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종수 노인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도망쳤어요. 그런데 오늘 어르신을 만났어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을 뵙고 싶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라오시지요. 병원은 강남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립병원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종수 노인과 서아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과 병동이었습니다. 3일 호실 앞에서 노인이 멈췄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78살,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요. 오셨어요? 그녀는 남편 뒤에 여인을 보았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순자. 서아 씨가 인사하러 왔어.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가라고 하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민혁이가 죽었어요. 서아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지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15년 전 제가 민혁 오빠를 지키지 못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알면서 왜 왔어요? 용서받으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민혁 오빠가 전하고 싶어 했던 말을 전하러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서아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한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혁과 서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혁 오빠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사진이에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이가 이렇게 웃었구나. 네, 어머님. 오빠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장례식 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15년의 오해와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병원비도 앞으로의 생활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님,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민혁 오빠가 남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순자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병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병은 나아졌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서아는 북촌 한옥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작업실 옆집이었습니다. 2층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요. 이사하는 날 종수 노인과 순자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와 이불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아는 집안을 미리 꾸며두었습니다. 침대, 옷장, 식탁, 소파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부엌에는 냉장고와 밥솥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어머님, 저도 가족이 필요했어요. 15년 동안 혼자였어요. 종수 노인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좋아하던 나무구만. 네. 그래서 골랐어요. 며칠 후 서한은 종수 노인을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습니다. 한복 디자인 작업실이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직원들에게 전통 매듭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저는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르신은 장인이세요. 손을 보면 알아요? 그날부터 종수 노인은 작업실에 나왔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매듭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하세요? 연습이지. 60년을 했으니까.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도 작업실에 나왔습니다. 바느질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손도 능숙했습니다. 어머님, 이 부분 좀 봐주세요. 여기는 박음질을 2번 해야 해요. 순자는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종수 노인은 마당에 나와 눈을 쓸었습니다. 서아가 옆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할게요. 괜찮아. 몸도 불겸하는 거야.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볶음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순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종수 노인도 밥을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민혁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를 했지요. 민혁이가 살아 있었으면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종수 노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 거요. 웃으면서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민혁 오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요.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꽃이 피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도 새순이 돋았습니다. 종수 노인은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서아의 작업실은 바빴습니다. 새로운 한복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매듭을 활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종수 노인의 손길이 담긴 작품이었지요.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갤러리였습니다. 모델들이 무대를 걸었습니다. 한복의 고름에는 아름다운 매듭이 달려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종수 노인과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컬렉션은 제 가족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한옥집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수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혁아, 아버지가 이제야 너를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순자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지. 서아는 두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혁 오빠가 남긴 사랑, 제가 잘 이어갈게요. 평생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가로수길의 그 오후 모욕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15년의 상처는 용서로 치유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났지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은 기적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용기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계속됩니다. 봄밤의 별빛 아래 세 사람은 새로운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함께